예, 세 번째 발표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김연아도 마지막에 튼다고 해서 마지막에 하면 좋은지 알고 네 번째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한 7년 반 정도, 횟수로는 7년 반 정도의 성과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릴 요점은 연구의 개요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한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재생 모델, 저희가 크게 4가지의 모델을 만들었었고요. 그 중에서 주거지구에 적용했던 모델은 행정지원형, 또 센터 중심형이고 그 중에 실제로 어떤 것들이 적용됐고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의 개요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층고밀 단독주거지 재생기법, 저희가 주로 요거를 살려서 TV까지 연계된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고층고밀 아파트단지 재생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수요라는 것이 일단은 저층고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쯤은 저희가 이 성과를 이어서 계속 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노후공동주택 재생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다가 일단은 저층고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중소도시에 많은 이 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 모델을 만들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재생의 두 관점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현황, 사회경제적 현황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별로 어떤 유형들을 쓸 수 있는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레이저가 잘 안 나와요. 주민주도 공공사업형, 행정지원형, 센터지원형, 커뮤니티 중심 마을형이라는 4가지의 주거지 정비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그것을 지역에 적용하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양호한 지역,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택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에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 각형 모델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의 반대편 쪽에 있는 부분들이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주도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종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거지정 미수법의 부분들은 저희가 경계지역 또는 한계지역이라는 부분에 주로 적용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의 대규모의 투자는 필요하지 않고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원과 작은 물리적 정비들을 통해서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이쪽으로 바뀌기 전에 이 지역들 스스로가 양호하고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공사업형, 주민주도 공공사업형, 행정지원 및 센터지원형, 커뮤니티 중심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주도 공공사업형은 중앙개선 지구와 같이 공공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은 사업 추진기구가 아무래도 공공이 중심이 되고 지역 민간 활동과 동네 협의회 주민들이 함께하는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구 진단 단계, 구상 단계, 정비 계획 및 사업 계획 단계로 나누어서 프로세스를 제안을 하고 각 단계마다의 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형 및 센터지원형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한계 지역들, 경계 지역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행정지원형과 센터지원형으로 나누는 것은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행정 내부에서 그 지역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적극
적극적으로 한다면 중간 조직,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같은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걸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행정지원형을 중심으로 하다가 조금 역량이 생기게 되면 전문적으로 센터 지원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다. 그리고 TV에 적용된 경우에는 중간 형태입니다. 이거의 중간 형태.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연구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TV가 끝나는 시점에 와서는 지역 자생적으로 센터 지원형이 작동되고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것을 모델로 제안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버넌스 체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조직과 지원조직과 주민조직이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개념으로 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지원형의 경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활동들 또 행정의 조직들, 의사결정 기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를 저희가 작성을 했고 그 각각에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또 가이드라인 뭐 일종의 지침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의 경우에도 비참여 무관심 시기, 그 다음에 관심 단계, 열정 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될 일들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TV하고 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조직의 경우에도 부재기, 조직 준비기, 형성기로 나누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주민협의회라는 것을 초기 단계부터 바로 결성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포럼과 같이 준비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민협의회로 들어가도록 사실은 이게 지역 주민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 또는 그 센터에서 이런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필요한 프로세스들, 그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 가꾸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공의 지원이 크게 필요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환경 개선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주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각각마다 해야 될 구체적인 역할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경관협정 내지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시스템으로 이 내용들을 받아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라라는 내용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TV 지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예정된 시간이 지금 1분 남았을 거죠. 빨리 한다고 했는데 창원의 맞춤형 적용 기법에 대해서는 이석환 교수님이 물론 마을 기업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배경을 설명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적용된 사업들의 적용 기법들을 보면 주민자력 주택 개량 도시재생 기법, 공동 집수리센터 설립 운영 기술, 마을 기업을 통한 도시재생, 그 다음에 도농경계 도시명 사업 육성 도시재생 기법,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구상 기법,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디자인 기법, 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기법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은 이런 사업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거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사업의 협력 체계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마을 학교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을 수리할 수 있는 이 지역에는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보면 건설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집수리 사업단으로 연계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단열의 문제라든지 또 유리창의 문제라든지 또 보일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문풍지 나눔 사업 행사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돌봄 사업들을 연계시켜 나가고 그것들을 이 여러 가지 진짜 주거 환경과 연계된 관점으로 통합해가는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마을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석환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가꾸기 일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모델이 한국에 들어왔죠. 그것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마 가로를 조성하는 부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환경도 개선해서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스스로 자활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주민대학의 경우에도 주민대학의 중요한 내용들도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아내도록 하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만들고 또 꿈을 꾸게 하고 간단한 스케치를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같이 그 지역을 가꾸는 곳으로 연계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이스트 연구팀과 연계된 그린 단지 시스템이라는 녹색 기술들을 연계하는 개념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지만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한정 지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양한 도시활력 증진 사업과 연계한 재생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마을 전체가 이제는 활력이 있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생겨나고 실제적으로 마을 기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싶어하고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많은 연계를 맺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이 세션 후에 김현수 교수님이 발표를 따로 하시는데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창원시에서 했던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가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골목길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고 노후주택 신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마을 공부방 운영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사실은 전주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도생 사업이 진행이 됐고 창원은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그 다음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주는 조금 진행이 느리긴 합니다만 나중에 최종 성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가 철거 지원 사업들, 커뮤니티 키친 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 기업들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와 연계되는 주민 자력, 환경관리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창원의 경우에 주거지구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공동 사업을 위한 이 마을 기업이 3개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이미 됐고 지금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가 33명, 그 다음에 매출액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누린마을 공동체에서만 발생한 거지만 179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신축이 6건, 리모델링이 19가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는 뭐냐면 초창기에 2011년에는 만족도가 보통에다가 31%,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불만이다 52%로 상당히 낮은 단계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인식도 못했고 만족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요. 1년이 지나고 봤을 때 불만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가 보통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13년에 가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보통이다 또 불만이다 라는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사실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다가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여전히 또 대체로 활동에 대해서 불만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민 자력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에 있어서도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식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보통이다 30%, 또 필요하지 않다가 한 10%, 필요하다가 42.5%, 그래서 보통과 필요하다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단기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계속적으로 만족도가 올라가고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의 경우에서 보면 전주의 경우에는 창업 건수가 1건 있었고요. 사업의 종사자가 7명, 매출액은 400만 원. 그래서 아직은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업의 실현은 조금 뜸을 들여가면서 진행하는 단계로 진행이 됐고요.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에 있어서 1건, 12건의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1%로 대체로 만족하다, 보통이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 주민들의 역량 강화 내지는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민 자력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의 경우에도 필요하다 보통이다가 42% 30%였다가 필요하다가 60%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과는 초창기에는 정말로 지자체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주민들은 더 이해하지 못했고요. 이제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버넌스를 이제 만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공무원도 하게 됐고 주민들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시행해 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됐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저희가 시범 사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교훈을 얻은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이 됐고요. 결국은 리더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미 발굴이 됐고요. 주민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저희가 봤고요. 최대의 성과는 뭐니 해도 이런 성과를 토대로 사실은 저희 연구진 입장에서는 5년차, 6년차 갈 때까지 그런 연구 뭐하러 하냐? 그게 어떻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의혹의 시선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TV가 진행되면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결국은 이제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과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간단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거적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 사업단에서 못다한 연구에 대해서 향후 R&D에서도 실제로 연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